자, 이번에는 8번째 8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제목은 소송을 당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또 일도 왕왕 생기기 마련이고, 법원에서 오라고 하는 소환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자 하고 적은 것이 이 오죽계가 되겠네요. 우선 의뢰자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인년, 갑술월, 이민일, 을사시. 임수가 식상이 좀 많은 편이고 재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금수가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참 쉽겠죠. 어떤 면에서는 혹시 이게 종격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낭월학당에서는 종격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하면 도와야 자연의 법칙이지, 약한 건 죽여버려라 하는 것은 정복자의 논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까닭입니다. 자, 임수가 약한데 무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정월인 거 보니까 거의 뭐 바로군요. 해가 바뀌었는데 무자년의 신수는 어떠할 것인가? 무토는 목극토 일어나고 있죠. 식신제살입니다. 무토는 편관이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관찰이 가능하겠네요.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해도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무토가 여기 없었다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무자년이라는 것입니다. 무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큰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또 자가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내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바로 무자년의 이 사주 주인공의 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고소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힘든 일은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극히 운명론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이제 고소를 당했다.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오죽계를 모르는 상태라면 여기다 무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무자년, 편관 힘들겠구나. 자수가 들어와서 좀 크게 나쁘진 않겠구나. 협력을 받아서 잘 해결될 것 같구나. 이런 정도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죽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물었을 때에는 올해의 신수, 무자년의 신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말은 가능하겠죠. 만약에 무오년이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무가 엄청 강하네요. 그래서 상당한, 오는 재물 아닙니까? 상당한 재물적 손실을 예고할 수도 있겠구나.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재물은 재물대로 손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자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그건 그렇고 점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일주가 인월에 났을 때 항상 이렇게 살펴봅니다. 처음에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 살펴보면서 제법 원령을 얻었구나. 영향이 된다. 해도 수생목 해서 또 영향이 된다. 또 인의 한목도 의미가 조금 있겠네요. 곽 선생님은 이걸 활용을 하는데 꼭 그래는 안 보더라도 수생목에서 목생화가 되니까 여기도 양쪽의 목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좀 버틸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죽계를 늘 보면서 일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습니다. 정해일날
찾아오는 사람은 정관적인 문제로 고민을 의논하러 오게 됩니다. 정해와 비슷한 간지가 있다면 경우도 있겠습니다. 일지정관이죠. 자, 경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경우일 날 4사람이 찾아왔는데 하나같이 정관적인 문제로 질문하는 걸 보고 내심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일진을 미리 딱 살펴봅니다. 일진을 살펴봐서 생화가 잘 된다면 가령 정묘일이나 정사일 같으면 큰 어려운 일 아니겠구나. 편관이 있다. 을류라든지 이런 식이 돼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예측을 미리 합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변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단 그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연월일 요 3주를 가지고서 대략 짐작할 때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자, 보면은 갑인월의 정화인데 정사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화가 그렇게 휘둘릴 정도는 아닙니다.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은 결국 나를 부담스럽게 하겠죠. 부담스럽게 하는데 옆에서 이끌어다가 생화를 합니다. 즉 여기서 천만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이 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해는 엄청나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좌우에 관살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 충은 하고 있지만 속 시끄럽겠죠. 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가 힘이 대단치 않다는 것, 그리고 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목은 결과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가령 상대가 여기에 병화가 나와 있다면 그걸 상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화만 나와 있고 비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대를 고려하진 않고 이런 경우에는 단지 정화의 상황만 살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에서 꼭 끼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두려울 바가 아니다. 다만 변화는 생기고 있다.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최종적인 열쇠는 분주에서 쥐고 있습니다. 이 분주가 이모분인데 12시 무렵이라는 얘기겠죠. 이 뽑은 시간이. 오화는 정화의 뿌리죠. 비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화가 임수와 사이가 어떻습니까? 암합이죠. 즉 이 해 중에 임수가 여기 추출됐는데 이 글자는 관적인 요인인데 이 관이 부담을 주기 전에 을목을 만났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결국 이 임수조차도 별 힘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화의 뿌리와 합의되어 있는 상태. 또 어쩌면은 합의 안 됐더라도 증발될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네요. 임신이다. 아니면은 계유다. 이런 분주가 나왔을 때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관살이 상당히 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관이 유정하고 또 유정하고 유정한 관, 여기도 유정하고 여기는 이미 옛날에 이제 유정하긴 유정하네요. 무자. 좀 재밌습니다. 이러한 점괘를 놓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해가 충이 보입니다. 요건 결함이죠. 사해 충이면은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죠.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은 36이다 하는 말이 기억나시면 좋겠네요. 3 아니면 6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은 이 소송에 의거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충은 나가는 쪽에 비중을 좀 두게 돼요. 합은 들어오는 쪽에 비중을 두게 되고 지금은
돈 나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를 사든 뭘 하든 변리사겠죠. 물론 상표권이기 때문에. 자, 변리사를 샀을 때 또 그 비용이라든지 등등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감안했을 때 3, 6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면 3,000원인지 3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3억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략 짐작이 가능하죠. 자, 변리사를 사서 진행하는 과정에 비용이 얼마냐, 승소했을 경우에 얼마냐 알아봤더니 그럼 대략 한 300점 든답니다. 오, 말되네. 36입니다. 자, 600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일로 같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에 합의를 했답니다. 물어주는 걸로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밝히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는 비용이 300만 원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 소송은 결국은 승도 패도 없이 나중에 서로 합의가 돼버렸습니다. 1원 한 푼 주고받지 않는 걸로 결국은 300만 원이 들어간 셈이 돼버렸죠. 신기하죠. 숫자는 이제 별로 잘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막상 결과를 딱 지켜봤을 때는 이게 충원 36, 특히 3 이렇게 해서 딱 맞아떨어진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뭐 돈은 들어갔습니다. 이나저나 그것은 무자년의 무토의 대가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가령 1,000만 원 주고 합의 본 사람보다는 많이 이익을 받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습니다. 항상 분주를 주목하십시오. 분주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충이 돼가지고 관을 건드렸지만 그 관은 결국 좋은 역할로서 마무리가 원만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에는 아마 동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무자년의 무토로 인해서 이러한 액땜을 했다 하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켜봤는데 무난히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서 들어간 비용은 억울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 정도 수업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더 얻은 소득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주만 가지고 답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점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예측해보고 때로는 조심하라 그러고 때로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찾아온 손님, 인연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이나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